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흐름 중에서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스팟은 그런대로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그렇다고 악재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나스닥의 움직임입니다. 나스닥이 11,366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 1658 이 구간이죠. 1658에서 11,366 이 구간이 지지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박스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하락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 채널에서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78 이곳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큰 하락세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9400에서 9600대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 8800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800선에서 9600 요 사이이긴 하지만 이 위에서 지지받고 이게 딱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짝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주봉에 HA 하이선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면 요 HA 하이선을 터치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11,366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일단 깨지면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터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스닥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일단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1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뭐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다던가 그래가지고 뭐 투자가 유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101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붐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붐이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다시 회복세로 전환이 될지는 일단 뭐 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면 내려오기를 원하는 거고요.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를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DT와 USDC가 갭 상승이 나와서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66B를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66B 이상 올라가서 자금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일단 코인 시장은 가격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만약에 갭 하락으로 하락을 보이게 되면 가격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가격 방어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힙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힙소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USDT는 66 이 위로 올라와서 자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USDC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차트에 올려드렸을 때는 이 위에 있었죠. 44.595에 있었는데 지금은 44.18로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자금이 빠졌다. 다시 요 며칠 새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척 해놓고 거의 한 방에 다 빼버렸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을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서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 들어왔다가 이제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고 우리들은 물리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나의 보유 자산을 축소를 시켜서 어느 정도의 그런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절은 필요하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BTC 도미넌스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죠. 네, 요 박스 구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변동은 없다. 이만큼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횡보하는 모습에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격의 흐름은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살짝 움직였어도요, 큰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변동성 기간에 진입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변동성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현재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BTC 도미넌스가 만약에 41.73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 하게 되면 그때의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변동성이 지금하고는 좀 틀린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BTC 도미넌스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자금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만 알 수가 있는 거지 BTC 도미넌스를 가지고 코인 시장의 뭐 전망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BTC 도미넌스가 상승 캔들로 있게 되면 BTC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는 얘기고요. 하락 캔들로 돼 있으면 알트코인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과 그 다음에 USDT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상승 캔들로 돼 있으면 코인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반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죠. USDT가. 그러면 오늘도 코인 시장은 하락하는 쪽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게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락 캔들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락 캔들로 되면 코인 시장에 상승하려고 하나 하면서 나의 보유 코인이나 비트코인의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저항을 받고 있는지를 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는 상승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겠다. 보통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바로 반영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BTC USDT 차트고요. 변동성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12월 28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는데 16,428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행이고요. 얘가 스토캐스틱 RSI가 여기 가운데 지점, 지금은 0지점이죠. 0지점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때도 16,428에서 버티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위상에서 16,428 이상에서만 일단 가격을 지켜준다면 새로운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16,428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심리적인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매도세가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6,590 이 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야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16,590 이 이상에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쑥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쑥 올릴 때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서 MS 시그널선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17,115를 터치하게 되면 반드시 MS 시그널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17,115를 터치를 했는데 그냥 하락을 해서 MS 시그널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움직일 때 생각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쯤에서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봐야 되겠고요. 16,428에서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TC 무기한 선물 차트고요. 무기한 선물 차트도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12월 28일 날의 변동성이었는데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는 1월 6일이 일단 변동성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약간 틀리거든요. 어느 쯤에서 변동성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에서 횡보 흐름으로 바뀌었긴 했지만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 선물 차트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시장을 바라보는 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리 길게 얘기하고 저리 길게 얘기하고 해서 뭐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죠. 사실상 지금 현물 거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지지를 받고 뭐 어디까지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사실상 필요가 없죠. 왜냐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기한 선물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무기한 선물에서는 일단은 거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있기 때문에 무기한 선물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 차트에서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트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구간에서 16,938에서 16,984에서 진입했던 거가 지금 1차 매도, 2차 매도 구간을 다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16,580에다가 걸어놨는데 이게 580에 딱 걸렸더라고요. 1차 매도, 2차 매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 2차 매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거래 종료하는 시점은 여기 보시면은 일봉의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봉의 MS 시그널선을 터치했을 때 매도 거래 종료를 하던가 아니면 얘가 쭉 올라와서 여기 진입 가격에 오게 되면 거기서 거래 종료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절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가 2차 매도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2차 매도가 된 거고요. 만약에 2차 매도가 안 되셨다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2차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밑에다 걸어 놓으시면 좀 안 좋거든요. 가능하면 여기 16,422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 지점을 터치했을 때 거래 종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이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일단 거래를 종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에 맞춰서 신규로 진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거래 종료 시점은 16,422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다가 걸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16,168. 그래서 16,168에서 16,422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진입했던 거를 거래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6,42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기서 한 거를 거래 종료를 하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 1차 매도가 위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매도도 이 구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 금액의 한 50% 정도는
벌써 다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때 새롭게 투자금을 형성을 해서 들어가야 그만큼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하락하면서 수익금이 많이 늘긴 합니다만 심리적 부담이 계속 느껴져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서 그냥 새로 잡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내려갔을 때 더 크게 먹었으면 되는데, 아, 이거 괜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별로 안 났네. 그러한 욕심적인 생각도 막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그런 심리적 변화가 느껴지려고 할 때 거래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 그냥 아예 안 생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기면 내가 새롭게 거래를 진행했을 때도 큰 동요 없이,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그런 큰 동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종료를 해주시고 다시 진입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봉의 MS 시그널선을 터치했을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422를 터치했을 때 거래 종료를 하고 다시 신규로 잡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아는 것들은 나중에 본인 스스로 거래를 할 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까먹습니다. 실제 내가 부딪혀서 손실을 보던 이익을 보던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고 그거와 비슷한 유사 거래 흐름이 나왔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단기 롱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여기다가 걸어놔서 신규 진입까지 됐어요. 신규 진입이 됐는데 1차 매도 구간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다 걸어놨는데 터치 안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도 그냥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단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서 숏으로 들어가는 거와 이 단기에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투자금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이기 때문에 좀 투자금을 좀 적게 집어넣고요. 여기서 들어갈 때는 좀 투자금을 좀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 길게 봐야 되는 이 구간에서는 투자금 비중을 살짝 높임으로 해가지고 좀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이게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때는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 줄 모르거든요. 여기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거래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척에다가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투자금보다는 좀 약하게 그렇게 투자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생각과 본인의 그런 투자 전략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투자금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했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1차 매도, 2차 매도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2차 매도를 할 때 만약에 MS 시그널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2차 매도 구간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터치하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 매매로 했을 때는 일봉의 MS 시그널선을 터치했을 때 거래 종료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터치했을 때 언제 한번 봤는데 터치했어. 그러면 그냥 가격이 뭐 이 밑에 있던 이 위에 있던 그냥 거래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매매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얘가 올라갔다가 1차 매도 구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심리적 변화가 일단 오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자꾸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 본인의 그런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터치하고 올라오면서 1차 매도가 됐겠네요. 거래가 어렵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락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승장, 뭐 행보장, 뭐 어느 장이든 거래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 그거는 맥점을 못 잡아서 그래요. 맥점은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지점 아닙니까? 그거를 못 잡으니까 거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한 맥점을 잡았을 때 정말 나는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숱하게 거래를 해오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원칙 있지 않습니까? 거래에 대한 기본 원칙. 이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거래 종료하는 기본 원칙 있지 않습니까? 일봉의 MS 시그널선을 터치했을 때 거래 종료를 한다. 라는 이러한 사사로운 거래 전략, 거래 기본을 계속 거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계속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거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가 어렵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 수익만 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도 봅니다. 자,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떡 떨어지게 되면 여기 진입가에다가 스탑로스 걸어놨으니까, 예약 주문 걸어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 해가지고 손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잘 대응하셔서 무기한 선물 거래에서 만이라도 몇백 달러라도 수익을 얻는 그러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래도 뭐 이것저것 좀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려면 몇백 달러라도 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내일도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